여러분,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역발상 투자 뜻이 무엇일까요? 자, 발상을 역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거꾸로 생각하는 투자 방식, 역발상 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역발상 투자죠. 자, 이 장점, 이 역발상 투자에 대한 장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이 역발상 투자로 3년 4개월 만에 자, 10억 조기에 달성을 했고, 자, 27억에 지금 해당되는 자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역발상 투자했기 때문에 빠르게 자산 구조, 자, 키워갈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역발상 투자의 또 다른 장점들, 뭐, 일단은 그 양도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자산 규모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투자금이 또 작아요. 자, 역발상 투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자, 일단 집값 하락을 치고 있는 그 지역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인데, 자, 이런 그 역발상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랑 거의 붙어요. 자, 전세 가격이랑 붙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 역시도 마찬가지 작아지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도 커요. 자, 투자금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역발상 투자는 이런 양도 차익을 극대화하고 또 월세 수익까지 극대화하는 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올라갈 때 투자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자, 올라가는 그 타이밍까지 전세가율이 바짝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커요. 투자금이 큰 만큼 이 수익적인 부분, 투자금 대비한 수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자, 이런 역발상 투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 유튜버를 시작을 하고 굉장히 열성 팬이세요. 굉장히 많이 보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전혀 투자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 아들 그렇게 유튜버니까 계속 이렇게 봐주시는데, 자, 그렇게 봐주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십니다. 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너 유튜버 계속 보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부동산은 진짜 좀 바닥 칠 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 하십니다. 왜 이런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역발상 투자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투자를 했던 시기, 2013년부터 한 16년, 17년까지 그렇게 투자를 했던 지역이 있죠. 자, 제 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양이었는데, 자, 광양에, 자, 그 당시 13년, 뭐 12년 말부터 막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자, 13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자, 집값 반토막 났었을 때, 그렇게 하락세를 칠 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채, 두 채 해외 주재원 근무하면서도 막 계속 뭐 1년 만에 한 10채 정도를 사니까, 자, 10채 정도가 넘어가자 부모님께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값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 좀 자제해라. 이제 더 이상 늘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2014년, 16년, 17년까지 미친 듯 그렇게 투자를 했던 그 시기에 부모님께서 살고 있었던 그 창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자, 분양 열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자, 심지어 신규 분양관에서 분양하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자, 피가 뭐 한 8천, 뭐 1억까지 막 붙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 정도로 막 화량이었죠. 이런 분양 열기도 뜨거웠고, 자, 창원 집값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17년 정도까지였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냐? 여러분, 뭐 사회 뉴스 메인에 여러 번 올랐었습니다. 창원, 뭐 부울경, 뭐 부산도 역시도 마찬가지 좀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죠. 자, 울산, 뭐 거제, 창원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 친다. 뭐 엄청나게 뭐 반토막 났다, 막 그런 뉴스들을 뭐 메인으로 접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그 창원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나서 심지어 그 지역, 이 지금 창원이라는 지역이 200채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이제 집값을 이제 하락을 쳐서 역전세가 나다 보니까 돌려줄 수 있는 전세금이 없어서 막 소송도 당하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 눈앞에서 보셨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자, 거기에다가 제가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투자 타이밍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갈 때 투자를 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 강의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떨어졌을 때 투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시각,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이 많이 바뀌시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역발상 투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유튜브라는 거 제 지인들은 좀 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버 뭐 부동산 관련된 투자 이쪽 지역에 막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야, 그렇게 노후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뭐 안 좋지 않냐? 야, 지금 집값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 위험하지 않냐? 뭐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제 방송을 조금 디테일하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질문 안 할 텐데, 자, 그 친구 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제 나이대의 30대 정도의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몇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방송 보지 않고 막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자, 제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자, 성과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본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게 맞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설득을 시켜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득.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노후 아파트 투자 별로지 않냐? 오래됐고, 저 단지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좋지 않냐? 라고 계속 질문하는데, 그러면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하다 끝없이 막 질문들이 이어지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설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절대 투자할 수가 없겠죠. 절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 돼요. 설득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올라가는 투자 타이밍 같은 경우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득됩니다. 어떻게 설득될까요? 올라갔던 그 아파트, 1년 전에도 올랐고, 뭐 6개월 전에도 올랐고, 막 계속 올랐던 그 아파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 근거들이 뚜렷해요. 그 근거들이 확실한 그 근거, 6개월 전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을 때 그런 열풍이 불었던 때, 그때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설득이 되는 거죠. 내려갈 때는 그 전 가격이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설득이 필요해요. 본인 스스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신형 아파트,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들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새 아파트 좋으니까, 위치 좋고, 살기 너무 좋으니, 투자,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설득됩니다. 굳이 이 투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설득되고 상대방 역시도 마찬가지 설득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 나이대 같은 경우는 다 아내가 있어요. 자,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아내까지 설득해야 되는데 그 설득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설득 안 되는데 그 아내까지 설득될까요? 자, 저는 그런 설득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 이제는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 하냐면, 자, 사실 내가 설득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한번 남 믿고 한번 투자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만족스러운 정도의 그 수익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한번 믿어봐라. 한번 텀을 두는 거죠. 한번 텀을 두고 한번 지켜봐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설득 안 되는 거 압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경험도 했고, 진짜 반토막 났었을 때 그 투자를 했던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결과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역발상 투자자들,
저 뭐 엄청 얘기합니다. 코스톨라니, 뭐 워렌 버핏, 뭐 피터 린치,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요. 역사적인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역발상 투자자였어요. 올라갈 때 절대 투자 안 했습니다. 진짜 바닥 칠 때. 근데 바닥 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투자를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분석을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분석 과정, 그 지역에 대한 분석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확신이 없다라면, 지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적인 분석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조금 뿌듯합니다. 이제는 제 투자 방식을 가족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방송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그 방송 안 봤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다. 다행히도 지금 방송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것으로 엄마 말 역발상 투자 듣고 보니 그때 투자해야겠더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